안녕하세요. 다남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 다인들이 차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차 도구를 한 점 소개해 볼까 합니다. 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3요소가 있는데요. 이것이 없으면은 차를 어, 마시거나 차 생활을 하는데 매우 불편함이 있죠. 3요소는 뭘까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물론 마실 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차를 우릴 차 탕관이 다호가 있어야 됩니다. 차를 넣어서 우릴 다호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물을 끓일 수 있는 탕관, 주전자라고 그러는데 주전자는 아니고 탕관이라고 합니다. 차 탕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탕관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그 절대적인 게 불이죠. 불.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차호는 없어도 돼요. 탄관만 있으면 거기다가 끓여서 먹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차와 불과 아, 탄관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에는 기본적인 그런 요소가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차 맛을 좋게 우려낼 수 있으려면은 이런 3요소가 잘 갖추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좋은 차도 있어야 되지만은 좋은 호도 필요하고요. 좋은 탄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 열이 필요한 거죠. 요즘 편리하게 예전처럼 숯을 피우지 않고도 차를 뽑아낼 수 있는 많은 열 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열 에너지 말하자면은 불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찬물을 끓이는 탕관, 탕관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저는 동으로 두드려서 방자죠. 두드려서 은이나 동을 두드려서 탕관을 제작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예, 저는 재료를 불문하고 차 도구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은 주전자 좋습니다. 좋지만은 이 화려하게 오래전에 이 차인들에게 알려져 있고 꽃을 피우는 탄관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한중일은 차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차탄관은 사철탄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고 또 발전되어 온 차의 명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한중일 합쳐가지고 무쇠 탄관 즉 주전자가 만들어진 나라는요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 남부철기에 많이 그 사람들은 역사성을 가지고 거기 있는 주전자를 가지고 계실 줄 아는데 일본의 차가 800년이 넘었습니다. 800년 가까이 된 그런 차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 도구들이 연구되면서 모래에서 뽑은 사철로 주조해서 만들어낸 차 탕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본에 있는 그 오래전에 이제 다 차 도구를 만들다 보니까 눈을 뜨게 되어서 그 수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철 탕관 아주 얇게 만든 사철 탕관을 제가 작품으로 주조해서 디자인해서 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주조공 한국의 최고의 그 장인들인 이 무쇠를 주조하는 장인들에게 가서 제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느냐 제가 디자인해 주겠다라고 물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냐? 두께가 2mm, 2mm 이하예요. 2mm 이하, 3mm 이하입니다. 근데 이 주조공들이 말씀하는 거는 이 무쇠는요. 이 무쇠는 주물을 넣어야 만들 수 있는 한계치 수치가 6mm 이상이랍니다. 6mm 이하가 되면은 분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상품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오래전에 조상들은 이렇게 얇게 만들었냐니까 그 노하우를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철탄은 거의 3mm 이하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의 차주전자로나 남부철기 갖고 있는 어, 말하자면 용문당이라든 기문당 그 가지고 계시죠? 그럼 그 중에도 훌륭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되게 무겁습니다. 그거는 무겁고 두껍습니다. 그 중에 얇게 만든 게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은
대부분은 두껍습니다. 차를 하는데 물을 끓이는데 무거우면 이거는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가벼워야 됩니다. 물이 들어가서 무겁기도 하지만은 이 탄관이 무쇠이기 때문에 핸들이 들고 쓰려고 그러면은 핸들링을 하려면은 일단 가벼워야 하는지 그것이 오래 쓸 수 있고 불편함이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에 조상들은 얇게 가볍게 이렇게 연구를 했던 거예요. 제가 오늘 넓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철 탄관은요, 이 1400년대부터 이미 아마 그 연구되어져 왔고요. 에도 막부 시대에 가서는 화려하게 꽃을 피운 그런 차 주전자입니다. 타탄관입니다. 이 에도 막부 시대에 누굽니까 센누리큐에 의해서 차가 이제 일본에는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국 시대를 넘어가지고 에도 시대에 와가지고 도요토미 시대죠. 그때는 일본에서 성대하게 차 대회를 여는 그런 멋진 문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많은 이 장인들이 이 차인들의 부흥에 의해 가지고 연구된 이 사철탄관, 아주 얇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사철탄관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탄관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차를 어떻게 우려내서 맛있게 마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사철 탄관은요, 놀랍게 만들어진 탄관입니다. 모래로 채취해서 만들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주둥이의 이 그릇의 이 탄관의 두께가 3mm 이내입니다. 그리고 요 정도 사이즈는 지금 높이가 약 한 그 18, 19 정도 되고요. 바디 높이는 한 10cm 정도 됩니다. 11cm 정도 되는 그런 거고, 물은 약 800ml 정도 양이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철탄관은 여기 은이 위에 입사가 되어 있어, 손잡이 입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손잡이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바디에도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뚜껑에는 금이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뚜껑이 나무로 만들어졌었어요. 나무로 만들어지다가 후에 와서는 이제 나무가 휘고 갈라지니까 동으로 이렇게 다시 이 제작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무게를 한번 제가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저울에다가 짠, 689g, 700g이 채 안 되죠. 아주 가볍습니다. 이 탄관이 무거우면요, 핸들링 하는데 되게 불편합니다. 그것은 적합치가 않습니다. 물론 이 중에 무거운 것도 있어요. 주조하다 보면 두껍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그릇의 핵심은 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주조하기가 어렵죠. 한계가 지금 며칠하고요, 6mm 이하는 분량이 나서 만들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현대 기술로도.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요?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탄관에다가 제가 물을 넣어서 한번 차를 우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탄관이 장점이요, 얇게 만들어진 것만이 아니고요, 이 장점이 있습니다. 이 탄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요, 이 물이 끓어 가지고 스팀이 나오는 데가 주둥이 부분하고 출수구라 그러죠. 여기가 대나무를 갈라 놓은 것처럼 수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어떤 구멍도 뚫려 있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게 상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물이 끓어도 뚜껑이 열리거나 오바이트 되지를 않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연구된 거죠. 이 막걸리 주전자처럼 된 그 주전자에다 물을 끓인다 하면 오바이트를 하게 돼요. 그것은 이 차를 우리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를 위해서 태어났고요. 보시는 것처럼 손잡이가 가지 형태, 삼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열이 올라가서 이 손이 뜨거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열을 분산시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여기 보면은 동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잖아요. 이 동으로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여기에 끈이나 나무를 칭칭 감아야만이 이 뜨겁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전혀 감지 않았지만은 뜨겁거나 해서 손잡이를 잡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주 겨울에는 차가울 정도고요. 동으로 된 거는 따끈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물이 끓는 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명기인
이 차를 위해서 탄생한 탄관, 이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디자인도 있고요. 이런 디자인. 여기는 뚜껑이 동으로 제작되어 있고 손잡이도 동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도 뚜껑이 동이고 손잡이도 동으로 되어 있죠. 역시 이 삼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탄관은요, 주둥이가 의외로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주둥이가 길고 날렵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찬물을 우릴 때 살짝만 기울여도 보세요. 찬물이 다 빠지도록 그렇게 설계돼도 완전히 뒤집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기술입니다. 이게 얼마나 연구되었고 차를 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여기 끝 한쪽으로만 잡고 손만 누르면은 거의 찬물이 다 쏟아지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차 주전자를 뒤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위해서 만들어진 최고의 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여기가 나무로 된, 오칠한 나무로 된 이 뚜껑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리폼에서 드러내고 동으로 이렇게 제작한 겁니다. 이게 온전히 살아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오래된. 그러니까 에도 시대에 꽃을 피웠는데 이 탄관이 에도 시대가 언제입니까? 1600년 됩니다. 1600년대. 그러니까 이 탄관이 만들어진 게 말하자면은 많게는 500년 이상, 그리고 짧게는 300년 이렇게 된 그 세계적인 이 차 주전자의 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이 끓고 있습니다. 물이 끓고 있죠. 제가 한번 뚜껑을 열어 보겠습니다. 이제 아직은 끓지 않고 있네요. 이 탄관의 우리는 이 하로는 제가 만들고 연구한 이렇게 니크롬선이 들어가 있는, 말하자면은 하이라이트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자연석으로 만들어서 연구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물이 끓는 동안에 차호는 아주 소리가 맑고 좋죠. 오래된 앤틱입니다. 앤틱이고 이것은 그 준이한 형태인 논이라는 그런 호고요. 아주 차 맛이 좋고 출수구도 좋고 한 제가 오래전에 구입한 그런 제 애장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오늘 차를 저는 전차를 우릴 겁니다. 이 전차, 좋은 차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 전차는 한 60년 된 전차인데 아주 소엽인 어린이부로 만들어졌고요. 갈무리가 잘 돼가지고 아주 깨끗한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약 11g 정도 양을 넣겠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손님이 오더라도 한번 낼 수 있는 양은 이런 호 크기라면은 지금 요게 한 350ml 정도, 300ml 정도, 300ml가 채 안 되겠네요. 한 250ml 정도 되는 호인데, 요런 호에다가 내려면은 약 한 10g 정도 넣으면은 진하고 맛있는 차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차를 물이 끓게 되면은 보통 여기 스팀이 나오게 되고, 막걸리 주전자처럼 그런 생긴 그 탄관 같은 경우에는 물을 저는 그지 90% 정도 넣었거든요. 90% 정도 물을 넣게 되면 오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물을 끓이기에 최적화된 그런 탄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녹이 슬고 이 당시에 3, 400년 전에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관리를 잘못하면 녹이 나면은 이제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걸 저는 리폼하면서 여기다가 옷으로 열처리 코팅을 한 거예요. 옷 열처리 코팅을 동에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동에도 옷 열처리 코팅을 했죠. 열처리 코팅을 해야만이 이 옷 냄새가 나지 않고 탄소 성분이 발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꾸준히 관리하고 잘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쓰고 나서는 말려 놓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녹이 발생할 수 있는, 그냥 놔둬버려 식어버리면은 그런 여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철탄과 제가 요거는 연대를 400년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명기인 이 사철탄관에다가 오늘 차를 우려 먹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이 차 탄관도 좀 소개해 주고 싶어서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차를 이렇게 투입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찬물이 끓으면은 처음에는 한번 세척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차를 세차를 해 준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찬물을 넣고요. 여기 보시면은 집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차 뚜껑을 열고 여닫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차집게인데요. 아주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 차집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구에다가 차를 한번 우려냅니다. 그냥 얹어 놓으시면 돼요. 얹어 놓으시면 되고 굳이 그 위에 거름망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차 찌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되면 가라앉습니다. 이 밑에 찌꺼기들이 나오죠. 그것은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위에 물만 따라내면 되기 때문에 이 프로가 되면은 그 거름체가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거는 초보들이나 사용하는 거지 프로는 거름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탕을 따라내면 오래된 차들은요 탕색이 연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릴수록 진한 색으로 바뀌어가죠. 크라이막스 이 차는 참고로 7회가 돼야만이 최고의 어두운 색깔로 변해집니다. 자, 이 고열이 나고 있는 이제 차 주전자죠. 찬물을 끓이는 탑탄관이라고 그럽니다. 탑탄관인데 이 탄관이 왜 그리 중요하냐면요. 고열을 내준다는 거예요. 사철이 열전도가 높고 고열을 내주는데 물론 뭐 은주전자도 고열이 나잖아요. 그런데 찬맛이 떨어집니다. 은주전자는. 왜냐하면 차를 중화시키는 맛이 있어요. 그 부드러워져 가지고 좋은 차는 다운시키고 나쁜 차는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하긴 합니다만은 찬맛을 제대로 우려낼 수 있는 건 이 사철탄관입니다. 사철탄관이고 이 고열에다가 고온의 물을 넣었을 때만이 보이차는요 제대로 된 차맛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니 찬물에다 시원한 차가운 물에다 넣어도 차가 우러납니다. 맛이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요즘에 우리 그 전기 말하자면 포터기로 찬물을 끓이잖아요. 그거는 그 끓는 점이 지나면요 물이 100도씨에 끓잖아요. 끓는 점이 지나고 나면은 수치가 떨어집니다. 물이 다시 다운돼요. 식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끓였을 때는 계속 그 열을 유지해 준다는 거, 고온을 유지해 준다는 게 이 차의 맛을 내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마 비교가 안 될 거예요. 똑같은 차인데도 이제 이렇게 전기 포터기에서 끓였는가 하고 여기에서 끓였는가 하고 차 맛을 비교하면은 차이를 금방 느낄 거예요. 찬물은 굉장히 고온에서 이 우려질 때 보이차는 그 맛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 차호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일치될 때 최적의 그런 차 맛을 낼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차에 있어서 보이차나 우리가 차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이 차주전자 물 끓이는 도구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응용하고 있는 도구들을 그대로 쓰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했을 때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차 맛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차의 높은 온도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오랫동안 담가두는 건 아닙니다. 도구 하나도 없어도 일반 뭐 스텐 주전자에다 펄펄 끓여 뭐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기품과 차의 어떤 격이라든지 이 다예인들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품격이나 보여주는 것들 혹은 이 도구들을 통해서 오는 그런 어떤 우리가 사용하고 오는 그런 깊은 내적인 만족감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하자면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이라든지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또 삶의 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분야예요. 그래서 차가 발전돼 왔고 차 도구가 발전돼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도구 중에 하나인 찬물을 끓이는 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1400년 이때부터 발전돼 왔고 에도 막부 시대에 와서 화려하게 꽃을 피운 이
주전 일본의 남부철기, 현대 기술로도 제작이 어렵다는 이 남부철기 중에 차 수로 형태가 출수구가 대나무를 갈라진 반짝 갈라놓은 것처럼 만들어진 이 탄관, 손잡이가 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로 갈라져 있고 속은 비어 있습니다. 이 속은 이렇게 아주 고도로 연구되고 차를 위해서 탄생한 차 탄관의 명기, 최고의 걸작품인 이 말하자면 조상들의 걸작품인 차탄관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차를 우려서 마셔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물은요 넘치도록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넘치도록 넣어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뜨거운 물이 넘쳐가지고 더 고유를 내주고요. 이 호가 좋은 것도 이렇게 뚜껑을 딱 닫았을 때 찬물이 전부 탁 덮여야 됩니다. 전체가 덮여야만이 이 좋은 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 25초에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찬물을 따르면 아마 적당하게 고율이기 때문에 물이 막 위로도 올라오고 뿜어 나오는 걸 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 맛을 낼 수 있는 도구죠. 자, 그러면은 차를 다시 한번 제가 끄집어내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 차는 오래된 차기 때문에 약 60년 정도 된 차기 때문에 그렇게 진하게 우려 나오지는 않습니다. 차를 제가 한 11g 정도 넣었는데요. 최고 클라이막스는 약 11번째 되어야만이 7번째 되어야만이 최고의 탕색으로 오르. 지금 약간 맑습니다. 맑고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진한 탕색으로 올라와서 간장빛처럼 변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또 두 번째 잔을 넣어주는 거죠. 자, 이 탄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가볍다는 겁니다. 들고 쓰기 아주 가벼워서 핸들링 하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 탄관이 가져야 할 그 안에 가치 이 기술입니다. 그것을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은 깊이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차의 맛을 극대화시키고 우리 차생활을 하는데 더 풍부한 말하자면 여유와 삶을 즐기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아마 이런 고열에다가 물이 끓고 있는 이런 탄관을 써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잘 모르실 거예요. 뭐 그러려면 이런 것을 구해야 되는데 쉽게 구해지는 물건이 아니지만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도 이 무쇠 차철 탄관 이런 것에다가 물론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싼 거 많이 나오는데 그 사철 탄관 아닙니다. 그냥 그 쇠로 녹여서 만든 거예요. 사철은 모래에서 제치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그냥 이 철로 만들어진 그런 중국산 그런 탄관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무거워서 팔 떨어집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 3개 무게도 더 되는 그런 무게를 자랑합니다. 이건 아까 700g이 채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중에도 무거운 거 있지만은 가능한 좋은 거는 얇고 가벼워야 한다는 거. 그것이 이 그릇의 특징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 차를 저는 이제 한 잔 해 보겠지만 이것을 뽑는 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철 탄관 몇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자태가 기가 막히죠. 보세요. 주둥이가 위로 쫙 올라가 있는 게 예술입니다. 예, 또 요런 탄관도 있는데 요게는 천은장자라는 그 문구까지 들어가 있고요. 아주 매력 있는 그런 차탄관입니다. 요 탄관도 보면은 체크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아주 자태가 아름답고 뚜껑 그리고 손잡이는 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주둥이가 매우 긴 그 차탄관인데요. 제가 애용하는 것 중에 아주 아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이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오동나무 잎이죠. 그 문양이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탄관 중에 이건 좀 큰 사이즈인데요. 대짜 사이즈인데, 그 사이즈도 아주 괜찮고요. 그리고 저기 이 지금 있는 거는 그 두 점이 소형인데 그래도
물은 한 700g, 700ml 정도 이상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요건 중짜 사이즈고요. 물이 약 한 그 1000ml 정도의 양이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주 오래전에 그 일본 남부 철기에서 만들어진 예, 차 전용 탄관, 차를 위해서 탄생한 차 탄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차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